기말고사 100점을 향한 필수 코스 4단원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7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에 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일단 A부터 F까지 각각의 명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죠? 그쵸? A는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자, 그리고 B는 뭐다? 우리 눈 맨 앞에 있는 각막이고요. C는 홍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는 망막. 마지막으로 F는 시각신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각 구조에 대한 그런 명칭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정체는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수정체는 디귿,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이게 바로 수정체의 역할이 되겠죠. 각막은요, 각막은 뭐가 될까요? 홍채 바깥쪽에 있는 투명한 막 구조다. 이게 각막에 대한 설명이고요.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망막은요, 상이 맺히는 막이다. 이렇게 돼 있고, 시각세포가 분포한다. 꼭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각신경은요, 시각세포를 통해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 이게 바로 시각신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체를 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신경까지 가서 뇌로 전달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빛이 각막을 지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 그쵸? 수정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공 아니고요, 홍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수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를 지나서 시각세포가 있는 뭐다? 망막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을 지나 시각신경으로 이제 모여서 대뇌로 전달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8번 볼게요. 지금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과정이래요. 자,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는 누가 관여를 한다 그랬죠? 그쵸? 빛의 양은 홍채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조절하는 건 누구였을까요? 그쵸? 수정체였습니다. 자, 밝을 때는요, 홍채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검은 색깔 동공을 이렇게 그릴 건데요. 자, 대충 그릴게요. 자, 얘가 가고 얘가 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했을 때 지금 동공의 크기가 커졌어요. 자, 동공의 크기는, 동공은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달라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동공이 작았다가 커진 거죠? 그럼 얘는 동공이 확대된 거예요. 표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채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머지,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지금 홍채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된 거다? 그쵸,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홍채 부분은 축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 볼게요. 밝을 때는요, 바깥이 밝으니까 눈으로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눈은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홍채가 어떻게 되느냐, 밝을 때는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홍채는 확장이 됩니다. 반면에 동공은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두울 때는 요렇게 될 거예요. 자, 홍채는 축소되고요, 동공 확대되고 빛의 양 증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귀의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 뭐가 될까요? 그쵸, 고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귓속뼈. C는, 그쵸, C가 반골이관이 되겠고요. D는 전정기관. E는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얼마든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바로바로 외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F는요, 우리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건너뛰고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막은요, 소리가 도달해서 진동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귓속뼈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킵니다. 자, 그리고 방골이관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몸이 회전할 때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방골이관이 선생님이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그냥 약간 회전하는 것 같이 생겼네,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겼네 라고 그냥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공부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요, 몸이 기울어질 때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느끼는 곳이죠. 자, 그다음에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분포해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럼 달팽이관에서 이제 이어진 이 부분이 이제 청각신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48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의 구조입니다. 각각의 명칭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는요, 각막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홍채가 되겠죠. 자, 그리고 C는 수정체. 자, 그리고 D가 망막이고요. E는 맹점입니다. 그리고 F가 바로 시각신경이 되겠죠. 자, 맹점은 여러분들 우리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각신경이랑 이어지는 요 깔때기 같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맹점이라고 하고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상이 맺히면 물체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기능 볼게요. 기억이래. 각막 보겠습니다.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있다. 자, 요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망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B, 홍채.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C, 수정체. 빛을 차단하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D, 망막. 눈속을 어둡게 한다. 아니고요. 망막에 대한 설명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점은요, 상이 맺히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곳은 우리가 황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맹점은 뭐다? 오히려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혔을 때 안 보이는 곳이 바로 맹점입니다.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6번이 되겠습니다. 49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명암조절 작용 누가 한다? 홍채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A는요, 동공이고요. B는 홍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공으로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구멍이다. 맞죠? 자, B는 홍채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자, 가에서 나로 될 때 홍채가 확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나로 바뀔 때 뭐가 커졌죠, 여러분들? 동공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말은 홍채는 확장이 아니라 뭐가 됐다?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주변에 빛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눈에서 필요로 하는 빛의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더 키움으로써, 즉 동공을 더 키움으로써 빛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한다. 맞고요. 나에서 가로 될 때 동공이 축소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의 구조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막으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는 누구죠? 바로 우리 여기 귓바퀴죠. 그쵸?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소리가 도달해서 최초로 진동하는 곳, 최초로 진동하는 것은 고막입니다. 그래서 A가 되겠죠? 자, 고막의 진동은 어디? 귓속뼈에서 증폭이 되는데요. 귓속뼈는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각한다. D가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정기관은 균형, 기울어짐 감각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는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귀에서는요, 2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쵸,
청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형 감각인데요. 여기에서 평형 감각을 관여하는 거 C랑 D가 바로 평형 감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귓바퀴를 지나서 우리 고막 A 지나고요. 그 다음에 귓속뼈에서 이제 증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C, D가 아니라, 그쵸, 청각을 느끼는 달팽이관으로 가고 나서 이 달팽이관 뒤에 연결되어 있는 청각신경 2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505번 보겠습니다.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귀의 구조 볼게요. 자,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즉 뭐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쵸, 회전을 한 겁니다. 회전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거,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말이 잘 안 나와요. 회전을 했을 때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반고리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거 누구다? 전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8번 보겠습니다.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게요. 통점에서 아픔 감지하는 거 맞죠? 자, 감각점은 피부의 표피에 분포합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감각점을 5개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통점은 우리가 표피에 감각점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 아래에 이제 분포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온점과 냉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느낀다. 자,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찬물이 있고요, 미지근한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네를 손을 대서 온도를 느꼈을 때 아, 얘는 차갑구나, 아, 얘는 너무 차갑구나를 알 수는 있어요. 그치만 정확하게 마치 온도계를 넣어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온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정확하게 얘는 0도고 얘는 5도고 얘는 10도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온도라고요. 우리 피부는요, 상대적인 거죠. 아, 얘보단 얘가 차갑다, 이렇게 느낀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것일수록 예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감각점의 분포 개수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6번을 먼저 보면 모든 피부 감각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정도로 느끼지가 않아요. 감각점의 분포 개수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몸속의 내장 기관에는 감각점이 분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장에서도 이제 뭐 통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 이제 다 감각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감각기관과 그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짝지은 거 볼게요. 귀는 빛이 아니라 소리죠. 눈은 소리가 아니라 빛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가 접촉, 맞는 내용이네요. 코는요,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고요. 혀가 바로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바뀌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경계에 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 볼게요. 1번, 감각신경으로만 구성된다? 아니죠.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아니고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운동도 있습니다. 운동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 온몸에 퍼져 있다.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요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37번 볼게요. 사람의 뇌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 요 A를 가장 큰 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 부분 다, 그쵸? 대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랑 C는 우리 좀 이따가 볼 거고요. 대뇌 바로 밑에 작은 뇌 해서 우리가 이를 소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 부분 있죠? 자, 여기 나중에 척수랑 이어지는 요 D 부분은 우리가 연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뇌랑 여기 대뇌고요. 대뇌랑 소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B랑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름도 이제 중간에 의미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B 부분, 더 윗부분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간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는 중간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외우실 때 대뇌,
손해는 이제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B랑 C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인데 간내란 중간내만 여러분들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뇌의 역할은요. 고등정신작용. 고등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고등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보통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등교육이고요. 자, 그런데 이 고등정신작용이란 말은 한마디로 그러한 머리로 하는 공부, 기억, 언어 이러한 모든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내는요. 체온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따 나오겠지만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을 간내에서 담당을 하고요. 중간내는요. 뭐가 될까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눈과 관련된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연수는요. 심장 박동 조절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심장 박동이나 뭐 호흡 같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대뇌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뇌 아래쪽 여기 연수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손해는요.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요. 우리 영어가 어렵지만 얘는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신경세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각신경 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예를 들면 눈에서도 여기가 망막이고 여러분들 이 망막에서 이 감각들을 다 모아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각신경. 자, 그러면 이 시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신경 세포가 바로 뉴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뒤에도 무슨 신경이 있어요? 청각신경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청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세포들을 우리가 뉴런이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막을 보면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다 그랬죠? 그 시각세포랑 뉴런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신경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바로 뉴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런 A는 뭘까요, 이름이? 그쵸, 감각 뉴런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으면 감각 뉴런이겠죠. 자, 감각 뉴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와 척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뇌와 척수가 이제 그 중추신경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될까요? 자, 얘는 연합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친구들이고요. C는요, 운동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관, 우리 몸 여기저기 근육 이런 데 전달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운동 뉴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C까지 자극의 전달 방향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거를 뇌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C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겠죠. 자, 의식적 반응과 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식적 반응, 내가 어떠한 걸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의 중추, 핵심이 되는 친구,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누구다? 대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반사는요,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이다. 이거 맞죠? 무릎 반사는 대표적인 무조건 반사의 예시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속도가 느릴까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더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각 반응에 해당하는 예를 고르세요. 자, 우리 의식적 반응이랑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그래서 언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 뭐는 의식적이고 뭐는 무조건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예시들을.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침이 자동으로 나와요. 내가 나 침 나와야겠다, 침 흘려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축구 선수가 공을 보고 공에 발을 갖다 댔어요. 자, 멀리서 공이 와요. 굴러와요. 근데 내가 이걸 차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안 차도 돼. 근데 축구 선수는 그 공을 보고 차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발을 갖다 댄 거니까 의식적 반응이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무릎뼈 아래를 고무망치로 치면 다리가 올라간다.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47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할 때 몸속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뭐죠? 그쵸. 항상성이라고 적어주세요. 항상성입니다. 자, 54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은요, 호르몬의 작용으로만 유지되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호르몬뿐만 아니라 우리 신경도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정답을 확인하면 O 라고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변할 때 체내 상태도 함께 바뀐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 같은 거 생각을 하면 걔네는 겉 피부 색깔이 막 변하잖아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부 색깔을 바꿔가면서 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갑자기 밖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내 몸이 36.5도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할 때 체내 상태도 함께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해지기 위한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49번 보겠습니다. 호르몬의 특징. 특정 기관이나 세포에만 작용하나요? 맞습니다. 자, 내분비샘에서 분비관을 통해 분비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잘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어떤 내분비샘이 있는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내분비샘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데, 이때 분비관을 통해 분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내분비샘에서 나와서 혈액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반면에 이제 내분비샘 말고 여러분들 외분비샘도 있어요. 외분비샘은 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땀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분비샘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질 경우에는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나 내분비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맞습니다. 표는 신경계와 호르몬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랑 호르몬,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전달 경로, 신경계는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전달 속도는요, 신경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빠름. 호르몬은 느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속시간. 신경계는 일시적이지만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용 범위는요. 자, 신경계는 어떻다? 좁지만 얘는 넓다. 좁다, 넓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혈당량을 유지하는 거,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의 양을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너무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먼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친구 누굴까요? A는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갑자기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졌어요. 혈당량이 높아졌어. 자, 그러면 나는 혈당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높아졌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소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바로 누구다? 인슐린인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량이 감소돼서 유지가 되고요. 반대로 혈당량이 이제 갑자기 떨어졌어요. 저혈당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이자에서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이름 볼게요. 자, 피부랑 연결돼 있어요. 감각이죠? 감각 뉴런이고요. 나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연합 뉴런, 그리고 다는 뭐다? 이제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연결해주면 될까요? 가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운동 뉴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65번입니다. 무조건 반사의 예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시려워요. 손이 시렵지만 내가 장갑을 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식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565번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2번. 밥을 입에 넣으니 침이 분비됐다. 맞습니다. 침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청소를 하다 갑자기 재채기 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뾰족한 것이 손에 닿자 무의식적으로 움츠렸다. 맞는 내용이고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더니 동공이 커졌다. 이 나머지 친구들은 내가 뭐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조건 반사의 예시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575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내분비샘 맞습니다. 자, 분비관을 통해 분비되는 거 아니죠. 자, 요거는 내분비샘에서는 우리 분비관을 통해 분비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3번, 혈액을 따라 표적기관에 도달한다. 예, 혈액을 따라 표적기관에 도달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분비량이 많거나 적을 경우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체내의 여러 가지 생리작용, 우리 몸에서 뭐 땀을 흘린다던가 아니면 뭐 혈당 이런 것들, 체온 이런 것들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신경 반응 속도 빠르고요. 호르몬 느리다. 작용 범위 신경 좁고요. 호르몬 넓다. 자, 지속시간 신경 길고 호르몬 짧은가요?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은요, 여기 보시면요, 신호가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대요. 감각은 어디? 연합으로, 연합에서 운동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호르몬은 표적기관, 그 호르몬은 특정 기관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 표적기관에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7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혈당량이 얘가 분비되면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 누구죠? 글루카곤입니다. 자, 그렇다면 B는 누굴까요? 인슐린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인슐린. 자, A는 인슐린, B는 글루카곤이다. 틀린 설명이죠? A와 B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맞아요. 자, A는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요, 혈당량을 증가해요. 오히려 포도당이 많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당이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혈당량 증가라는 건 완전 반대가 되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B는요,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다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안에 있는 당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혈당량 감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혈당량이 낮아졌어야 자, 그러면 B의 분비량이 증가해야 될까요? 아니죠. 혈당량이 낮아지면 그거를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단원의 핵심 문제들을 풀이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 말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정답지 선생님이 올려놨으니까 꼭 그거를 보고 채점을 하시고요. 언제라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